전 세계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에서 만약 수능 스타 강사가 되면 적게는 연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심지어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마치 꿈만 같은 기회여서 만약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온다면 그런 커다란 행운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다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EBS에서 지난 16년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혜정 강사님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EBS에서 강의를 해오는 동안 최고의 강의 능력으로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 강사로 지필 수준부터 교재 준비 능력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최고 수준의 사설 스타 강사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학교에서 점심때마다 공짜로 주는 식사가 최고급 오마카세 정식이나 또는 청담동의 유명 맛집에서나 맛볼 수 있는 최고급 스테이크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내 최고의 사교육 전문 기관들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분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예쁘십니다. 예쁜데다 강의 실력까지 특출나고 게다가 이미 전국의 그녀를 믿고 따르는 고정 팬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만약 그녀를 회사로 데려와 상품을 내놓기만 하면 회사가 그녀를 통해 수백억 원을 버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곳이 아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 법한 국내 여러 대표 사교육 전문 기관들에서 엄청난 돈을 제시하며 그녀에게 꾸준히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혜정 강사는 매번 그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는데 그녀는 지난 2010년 한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이 EBS를 떠나 사설 학원으로 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돈이 없고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그들이 받지 못하는 비싼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제공하고 싶다. 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같은 것보다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그 학생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내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 그게 내가 사설 학원으로 가지 않는 이유다 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형들 중에서 장사로 나름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형이 고생을 좀 많이 해서 겉으로 볼 때는 저보다 한 500살 정도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6살밖에 많지 않고 서로 성격이나 인생 철학도 정말 잘 맞아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제가 늘 조언을 구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소중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장사로 크게 돈을 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형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도 식당에서 큰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떤 메뉴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형이 제게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가 아무리 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한들 저 사람들 100명 중 단 한 명도 아마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서 어떤 칼국수집이 엄청난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매일마다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긴 줄을 만들며 큰 돈을 벌고 있다면 10중 8구 그 칼국수집 사장님에게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란 보통 특별한 요령이나 요리 기술이라기보다는 칼국수에 대한 그 사장님의 진심 어린 애정과 그리고 최고의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온 좌절과 극복의 히스토리가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만든 칼국수는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고 또 그래서 손님이 몰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고 형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음식 장사에만 국한된 예가 아닌 그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든 아니면 사업가나 심지어 건물의 청소부든 간에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과 모든 직종에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규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세상에는 어딜 가나 가짜들이 넘쳐나고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수준 떨어지는 음식과 상품 그리고 서비스들이 공해처럼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설명한 그 칼국수집 사장님 그러니까 자기는 칼국수가 너무 좋아서 어릴 때부터도 매일 칼국수를 먹고 싶어 했고 커서도 평생 칼국수만을 연구해왔을 정도로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밤낮으로 오직 칼국수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칼국수집을 열어 크게 성공하게 된 그 칼국수 가게를 보고는 주변에서 부동산 하시던 사장님 또는 편의점이나 당구장을 하시던 사장님들께서 아 요즘에는 칼국수가 돈이 좀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럼 나도 지금 하는 거 접고 당장 칼국수집이나 해봐야겠다 하며 한두 달 대충 준비해서 칼국수 가게를 열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일에 대한 진심도 그리고 최소한의 실력도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몇 개월도 못 가 문을 닫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형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그 형은 고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가족이 어릴 때부터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고, 학교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했는데 늘 가게에 손이 부족해 거의 중학생 때부터 학교 끝나면 곧바로 가게로와 요리와 서빙을 도왔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음식 장사하는 게 성격에 잘 맞았고, 또 어릴 때부터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마치 사장이 된 것처럼 가게 장사의 모든 부분을 직접 맡아 하다 보니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장사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는 일을 하며 얻게 된 남들은 모르는 매우 불편한 장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 형과 조금이라도 친해지기만 하며 어김없이 그 형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는 자신도 가게를 열어 큰 돈을 버는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비법이 세상에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일에 대해 저런 진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저 돈이나 출세 또는 그 자리가 보장하는 권력 따위에만 눈이 멀어 결국에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리더십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시대 지식인인 사이먼 시넥은 특히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해 위 칼국수집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명확한 대의 명분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개인의 경우 그런 소양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내 인생 하나에서 그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자신의 능력과 결정에 달려있는 그런 리더들의 경우 그 한 사람의 무능과 태만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가족들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먼 시넥은 만약 우리 사회의 리더에게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 대한 대의 명분, 그러니까 소신이나 철학이 없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애초에 why, 즉 소신이나 중심 철학이 없기 때문에 매번 모든 what을 다 다시 검토하고 계산해야 해서 결정을 내리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또 그렇게 내린 결정의 수준이 심각하게 열등합니다. 게다가 그 결정들을 내리는 어떤 기준도 없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들 사이 일관성이 없어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들고 두렵기 때문에 결국 최악의 선택, 즉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최악의 지휘관은 나쁜 결정을 내리는 자가 아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숨고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기업은 쓰러지고 조직은 분열되며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의 일관성이나 철학이 없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 결정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최악의 리더에서 보여지는 가장 두드러지고 흔한 결코 숨길 수 없는 특징들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 EBS의 윤혜정 강사님의 경우 그녀는 자신의 일을 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주 쉽고 빠릅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싶다는 그 단순하면서도 너무도 고결한 바람이 그녀가 자신의 일에 대해 가진 소신이자 why이기 때문에 그 궁극의 목표에 방해가 되는 제안이 들어온 경우에는 그 액수가 얼마나 대단하던 간에 전혀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정이 빠르고 쉽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뒷돈이나 어떤 혜택이 목적인 경우 제한되는 액수의 크기에 따라 자신의 양심은 물론 조직원들의 삶마저도 도매급으로 넘겨버리고 심지어 나라를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그저 액수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윤혜정 강사님 같은 리더를 가진 사회는 축복받은 사회이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조직원들 역시 자신의 선장이 지금 어떤 목적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탄 배를 이끌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조직원들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도 비싼 선물이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닌 그분들로 하여금 걱정하시거나 또는 불안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열등한 리더를 가진 사회는 모두가 늘 불안하고 서로가 서로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기에 대응할 만한 어떤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그 구성원들 전체가 아주 오랜 세월 피와 땀으로 힘들게 구축해온 그 모든 것들이 단 한 방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위기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의 옥석을 구별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임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가진 스펙이나 기술 또는 약속 따위가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 즉 그 자리에 대한 그들의 진심,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Y의 품격과 수준에 그들의 가치와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사이먼 시넥은 당부합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귀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우리 윤혜정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윤혜정 강사님이 자신의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마음처럼, 또는 그 칼국수집 사장님이 칼국수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
이런 고결하고 바른 마음으로 자신의 일과 책임감을 대하는 진정한 리더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우린 세계에서 최고로 강하고 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